녹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다시 설명드립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회귀 방정식에서 찾은 예측값들이 있을 텐데, 그 예측값들의 민 스퀘어드 에러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개수들을 찾는 과정. 여기 있는 W0부터, 인터셉트 W0부터 W4까지의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 선형회귀예요. 이런 선형회귀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면 돼요. 그러면은 MSE들을 계산을 하면서 최소가 되는 개수들을 찾아요. 그렇게 찾은 결과가 코에피션트 4개. 코에피션트가 왜 4개가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성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고기의 특성은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4개의 특성들 앞에 곱해주는 숫자들이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1차 함수로 생각하면 y절편에 해당하는 게 인터셉트. 이렇게 해서 5개의 숫자를 찾은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물고기의 무게를 이런 방정식으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회귀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예측값들을 찾고요. 예측값들을 찾은 다음에 R2스코어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세트의 예측값들을 다시 찾아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얘가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값을 계산해 보죠. 테스트 세트에서도 예측값을 계산해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 하시면 돼요. 여기 x 테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얘가 테스트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훈련 세트, 훈련 셋에서의 R2, 결정계수만 우리 계산할게요. 그럼 R2 스코어라고 하시면 돼요. R2 스코어, Y, 실제 값은 Y 틀의 in이 실제 값이죠. 예측 값은 train predict.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R2, 결정계수를 출력을 해보시면 R2 스코어, 실제 값은 Y 테스트,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훈련 세트 보시면 0.956이 나왔고요. 테스트 셋은 0.879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는 우선 리니어 리그레션은 과소적합이다, 과대적합이다. 이런 거를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인 경우는 과소적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죄송합니다. 대적합이죠. 과대적합입니다. 훈련셋 점수가 좋은 거잖아요. 네, 훈련셋 점수가 좋은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도학습의 거의 대부분은 과대적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고 있는 데이터는 예측을 잘하고,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부정확한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과대적합인 게 과대적합이고, 훈련셋은 점수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0.95면 나쁜 편은 아닌데, 우리가 위쪽에서 찾았던 그 KNN하고 비교해보세요. 0.975가 나왔죠? 0.975가 나왔었고, 여기서는 0.956이 나왔으니까 0.02 정도가 점수가 좀 낮죠. 그럼 훈련 세트만 비교를 해보면 그 KNN보다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오차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리니어 리그레션은 KNN보다 오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오차가 크다.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세트를 놓고 보면요. 여기는 과소적 합이 너무 커요. 테스트 셋에서 0.99가 나온다? 이거는 약간 좀 미심쩍은 그런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 셋에서는 조금 부정확하게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1차항들만 고려한 리니어 리그레션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1차항이 아니라 2차항을 고려한 회기 문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2차항들을 가지고서도 KNN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KNN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2차항을 고려해서 KNN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해보고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KNN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항이 몇 개가 나올까요? 자, 우리 가능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능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1차항만 고려를 했을 때 길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 대각선 길이가 있었고 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두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곱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길이의 제곱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대각선의 제곱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하이트의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위드스의 제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특성들이 이것만 생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길이와 대각선을 곱한 것도 2차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길이와 하이트를 곱한 것도 2차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이와 위드스를 곱한 것도 2차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대각선과 위드스를 곱한 것도 있겠죠? 대각선과 위드스를 곱한 것도 있어요. 대각선과 하이트였죠. 대각선과 하이트를 곱한 것도 있고, 대각선과 위드스를 곱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트와 위드스를 곱한 것도 있어요. 이런 조합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조합들. 그러면 여기 4개, 4개, 그리고 6개. 그러면 전부 14개의 특성을 갖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1차항만 고려할 때는 4가지 종류의 길이가 있었어요. 4가지 종류의 길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2차항들을 고려하면 각각의 그 변수들의 제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값들도
2차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6개의 변수가 나와요. 그럼 전부 변수가 몇 개가 되냐면 14개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14개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힘들고. 그래서 뭘 사용할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에 기본값은 디그리는 2. 디그리는 2. 2차항까지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야. 2차항까지만 고려하겠다. 인터랙션들만 고려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길이가 있으면 길이의 제곱은 생각하지 않고 길이와 대각선의 곱, 그게 인터랙션이에요. 서로 다른 특성들의 곱셈, 그게 인터랙션인데 그런 인터랙션들만 고려하겠다란 뜻이고 이게 fals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랭스의 제곱도 고려를 하고 랭스와 다른 변수와의 인터랙션도 같이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interaction only false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nteraction only는 안 쓰셔도, 요거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include bias. 네. include bias가 true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false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디그리는 2, 이게 기본값이었어요. 기본값이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2차항까지를 고려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어, interaction only인데 우리 이거 주지 않았죠? false. 이것도 역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어, 얘는 어떤 첫 번째 변수의 제곱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수의 제곱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변수 곱하기 두 번째 변수, 첫 번째 변수 곱하기 세 번째 변수, 이런 이차항들, 이런 그 모든 항들을, 어, 모든 이차항들을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인터랙션 온리를 추루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없어져요. 각각의 제곱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각각의 제곱이 없어져 버리고요. 여기를 false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인터랙션이에요. 이런 부분이 인터랙션이고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곱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 만약 인터랙션 맞죠? 인터랙션 only를 true로 설정하면 제곱항들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곱항들까지도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곱들이 생기게 되면, 그죠? 길이가 있는데 길이의 제곱을 하면 숫자가 커지겠죠. 다이어고널 있으면 다이어고널 제곱하면 그것도 역시 숫자가 커지겠죠. 특히나 거리 기반에서는 얘네들이 그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스케일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도 같이 사용할 거냐면 스케일러를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스케일러 종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얘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었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을 타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측기까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KNN까지 만들게요. KNN은 K 네이버 리그레서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드시고 폴리노미얼 피처 변환기, 스탠다드 스케일러 변환기, 그 다음에 K 네이버 에스티메이터 추정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세 가지를 만들었고 거기 세 가지가 있으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생성자 호출하시면 됩니다. 생성자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텝스. 여기는 배열을 주시는 거예요. 배열인데 튜플, 튜플, 튜플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남겨주시면 돼요.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넘기시면 돼요. 네, 요거 지난주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요 순서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변환기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폴리라고만 할게요. 폴리라고만 하고 옆에도 폴리. 얘는 그냥 문자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스케일러. 스케일러라고 했었죠. 스케일러. 그 다음에 KN.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한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한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키시면 돼요. feed 하고서 훈련시키면 됩니다. 훈련시키실 때는 훈련 세트하고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이 어, 파이프가 세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KNN 리그레서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 세트가 훈련 세트가 파이프로 들어가잖아요. 피팅이 훈련 세트로 보내준다는 얘기야. 음. 보내주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훈련 세트가 컬럼이 이렇게 4개 있었잖아요. 4개 있었죠? 그게 컬럼 몇 개짜리로 바뀌냐면 컬럼 14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그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예측기까지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요. 이 파이프에다가 두 번째 파이프를 연결을 한 거고요. 이 두 번째 파이프에다가 세 번째 파이프까지를 연결을 한 거예요. 얘가 파이프라인. 파이프들을 연결한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한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결한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를 연결을 한 거예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트레인 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를 거쳐가면 이런 이차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지나가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지나가면 이런 값들이 평균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자, 이 차항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거는요. 이 파이프라인에서 키값으로요.
얘네들이 키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폴리라고 하는 게 키값이에요. 폴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메서드가 있는데 get feature names, feature names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가 만들어준 변수 이름들이에요. 자, 볼까요? x0부터 x3까지 x0, x1, x2, x3 이렇게 있죠. 얘네들 뭐냐면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의 length, 물고기의 diagonal, 물고기의 height, 물고기의 widt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length의 제곱. 그 다음에 x0, x1 이렇게 나와 있죠? 뭐하고 뭐를 곱했다? length하고 diagonal을 곱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0 곱하기 x2는 length하고 height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0, x3는 length와 width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 x1이니까 이거는 다이어고날의 제곱일 거고요. x1 곱하기 x2는 다이어고날 곱하기 하이트. x1, x3는 다이어고날 곱하기 위드스 두께.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하이트의 제곱. 그 다음 하이트 곱하기 위드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드스의 제곱. 이거 전부 다 하면 몇 개예요? 14개예요. 14개의 특성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 의해서 14개의 항들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의 개수는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행의 개수는 몇 개? X 트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행의 개수는 우리 샘플 개수 몇 개라고 그랬어요? X 트레인의 개수가 몇 개예요? 42개잖아요. 42개. 여기에 컬럼들이 있어요. 컬럼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겠죠? 이 컬럼의 개수가 몇 개? 이게 14개. 요거만큼. 이해되세요? 원래는, 원래 엑스트레인의 모양은 뭐였어요? 원래 엑스트레인의 모양은 이거였잖아요. 물고기가 42마리, 농어가 42마리가 있었고, 물고기의 특성은 네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거치면서 컬럼 14개짜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 이름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뜻이.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럼 훈련까지 끝난 거예요. 훈련까지 끝났기 때문에 예측값 금방 찾을 수 있어요. train, predict를, 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이프에는 fit, predict, predic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train 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의 예측값이에요. 파이프라인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따로 변환하거나 스케일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엑스트레인이 그대로 들어가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만들어지고 스케일링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KNN을 이용해서 예측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뭔가 변환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장점이에요. 이게 훈련셋의 예측값입니다.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예측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예측값들을. 실제 값들을 볼까요? 5개만. 85g짜리를 79.6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135g 물고기를 130g, 78g 물고기를 79.6g, 70g은 79.6g, 700g은 666g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값들을 찾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파이프, 프리딕트 하시면 돼요. 여기에 테스트 셋만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비교해 보죠.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고 실제 값하고 Y 테스트겠죠. Y 테스트. 역시나 이거 아웃라이어 있는 부분은 역시 오차가 좀 크군요. 100g짜리는 79.6g, 250g은 248g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R2 스코어만 우리 볼게요. 훈련 세트에서의 결정 개수.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R2 스코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훈련 레이블하고요. 훈련 셋에서 찾은 예측값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 마찬가지로 R2 스코어 함수 쓰시고요.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2차원까지 고려하니까 훈련 셋에서 0.985, 테스트 셋에서 0.986. 테스트 셋이 더 크기는 하죠. 그러니까 과소적 합은 과소적 합인데 그 격차가 어떻게 됐어요? 과소적 합의 격차가 아까 1차항들만 고려할 때보다 좋아졌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의 점수가 비슷한 거예요. 이 정도면. 아까 우리 1차항만 고려했을 때 점수들 한번 보세요. 1차항만 고려했을 때 점수를 보시면 0.975였죠. 근데 테스트 셋은 0.991이었죠. 이거는 우연히도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좋았을 뿐이었을 거다. 좀 이상한 결과다. 과소적합이다라고 보여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숫자로만 보면 과소적합이 맞아요. 근데 0.985나 0.986이나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과소적합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적어도 KNN을 사용할 때 2차 폴리노미얼 피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까지 해주니까 점수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훈련 세트도 점수가 좋아졌죠. 0.97에서 0.98이 됐으니까. 훈련 세트에서도 점수가 좋아졌고요. 과소적합의 크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결과 정리할까요? 1차 항만, 1차 항만 고려한 KNN과 비교하면 훈련 셋의 점수가 좋아졌고요. 훈련 셋의 점수가 좋아졌고 과소적합의 크기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KNN에서도 1차항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2차항을 고려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볼게요. 아마 뭐 시간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보시면요. 자, 새로 만들게요. 무엇을 새로 만들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부터 새로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만들어진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얘는요.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 피팅이 끝나버렸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돼서 피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 세트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다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근데 모델이 바뀌었는데 그 피팅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하고 새로 만들 거고요. 아규먼트 중에서는 include bias가 true인데 false 요것만 바꿔줄 거예요. 요거 바꿔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새로 만들게요.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거는 리니어 리그레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게 파이프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파이프로 연결하려고 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다시 만들게요.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텝스 주시면 되고요. 네,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폴리라고 하고 폴리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러라고 하고 만들어진 스케일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리니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가 얘는 변수 어디 있어요? 얘는 변수가 여기 있죠. 그죠? 이 폴리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생성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직접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수를 직접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생성자를 호출해 버리시는 것도 간단해요. 돼요. 여기를 false. 여기서 직접 새로 생성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중간에 변수 하나 만드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죠. 스케일러는 얘예요. 그냥 기본 생성자만 호출했죠. 그럼 이 자리에도 그냥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걸로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럼 얘 필요 없어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마찬가지. 리니어 리그레션도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기본 생성자로 이렇게 호출해 버리시면 돼요. 이거 괄호 있어야 됩니다. 생성자 호출하는 거니까 괄호 있어야 돼요. 여기도 생성자 호출하는 거니까 괄호 있어야 돼요. 네. 바깥쪽에 있는 괄호는 뭐예요? 요거는 튜플을 만들기 위한 괄호예요. 네,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지역 변수를 새로 만들지 말고 파이프라인 생성자 호출하면서 튜플 안에서 키 밸류 그다음에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밸류가 들어가는 자리에 뭐를 생성자 호출하는 코드를 직접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훈련만 시키면 돼요. fit 다시 xtrain 그리고 레이블도 있어야 되겠죠. ytrain 자, 훈련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으면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훈련이 끝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훈련이 끝났으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개수들 그리고 인터셉트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형 회기의 개수들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 볼까요? 몇 개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그 가지수를 다 세보니까 14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숫자 14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있죠. 폴리노미얼 피처스 가지고 있고 스케일러 가지고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 있죠. 개수들은 누가 찾았을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았겠죠. 어,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면 이렇게 키를 이렇게 쓰면 누구를 찾은 거예요? 파이프 안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찾은 거예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에서 코에피션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3, 4, 12, 13, 14. 14개 맞죠? 14개의 숫자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의 절편. 선형회귀의 절편. 인터셉트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 점, 인터셉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400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폴리에서 get feature name out 보면 자, 어떤 1차 어떤 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떤 식을 만들었다? 일단 y는 이게 무게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y는 절편이 얼마? 400. 400 더하기 더하기 자, 첫 번째 개수. 첫 번째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443. 마이너스 443 곱하기 첫 번째 변수 이름은 x0. x0. 아마도 이 x0는 랭스일 거예요. 랭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는 1150이죠. 그럼 더하기 1150 곱하기 두 번째 변수 이름은 x1 곱하기 x1 더하기 세 번째 개수가 마이너스 650이죠. 마이너스 650 곱하기 x2 이게 x2죠. 이런 식으로 이 14개의 피처에 대해서 그 앞에 피처들의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을 찾았다. 이게 선형회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몇 개가 만들어진다? 14개가 만들어진다. 14개. 그럼 선형회계식을 찾았으니까 예측값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 세트에서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은 파이프라인한테 훈련 세트만 주면서 예측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 그 다음에 어? 아, 프리딕트. 메서드가 구출하지 않았지. 프리딕트. 이렇게 메서드 호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은요? 마찬가지로 파이프점 프리딕트. 테스트 셋 주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이에요. 중간에 이것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트레인 예측값의 앞에서 다섯 개, 그 다음에 실제값, 트레인 앞에서 다섯 개. 비슷해진 것 같지 않아요? 85g을 86g으로 예측을 했고, 135g을 117g으로 예측했고, 78g을 65g으로 예측했고, 70g은 51g, 700g은 688g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정식이 1차, 그 선형회계 방정식.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R2 스코어만 우리 출력을 할게요.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훈련 셋에서의 결정 교수. R2 스코어.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의 예측값 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교수. 마찬가지로 R2 스코어. 실제 값은 y 테스트,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훈련세 0.99. 어때요? 그
KNN보다도 훨씬 좋죠. 자, 우리 아까 KNN 보세요. KNN에서 결정계수 얼마 나오세요? 0.98. 여기서는 0.95. 아, 0.99.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죠? 테스트 셀에서는 0.94. 과대적합은 맞아요. 그죠? 과대적합은 맞지만, 이것도 나쁜 점수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는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대적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플런 세트에서의 점수는 이렇게 이상을 보려한 KN의 점수보다도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이렇게 그 모델들 간의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나오는 거요. 어, 테스트 셋 점수로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좀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샘플 개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여기서는 그죠? 테스트 셋이 14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KNN이 더 좋다라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 게 이상치가 있더라도 좀 더 일반화가 더 잘 되는 모델이 아닐까. 에,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스케일링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스케일링을 한 것과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스케일링까지 그냥 한 번에 해버렸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40분, 40분이면 너무 시간이 적죠?